안녕하세요. 북한을 읽어주는 오디오 이영주입니다. 예, 저는 계산에서 이제 금방 집에 도착했습니다. 올라오는 도중에 눈도 오고, 예, 차도 살짝 막히고, 생각보다 좀 늦었습니다. 예, 아침 7시부터 준비했는데도, 예, 이 책 오늘 읽어드리는 걸 조금, 예, 늦게 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너의 공화국 북조선 탈출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듣는 이들에게도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또 읽어주는 저에게도 똑같은 그런 심정이지만 그래도 읽어 내려가야 된다는 저희 생각으로 이렇게 오늘도 읽어 내려갑니다. 이틀 동안 부재로 집안도 손이 갈 때가 많네요. 산다는 건 굉장히 감사한 것 같습니다. 내가 삶으로 인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있고 또 내가 해냄으로 인해서 또 다른 분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 본연을 또 잊지 말아야 되겠죠. 직업에 충실하는 것. 예, 좋습니다. 뭐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은 살아있는 건 늘 감사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북한을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나자 휴식도 없이 또 오물장 쓰레기 상하차 작업을 쉼없이 계속했다. 선생님의 몽둥이 매질과 구둣발 차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오물 속에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서기를 몇 번씩이나 당하면서 온 하루를 너의 노동의 쓴맛을 보내게 되었다. 저녁이 되어 여러 패로 강제 노동 나갔던 죄수들이 모두 와서 저녁 식사를 끝내고 각기 자기 감방으로 들어갔다. 내가 있는 사무실은 오늘 밤 또 사상투쟁 회의를 한다. 낮에 집결소 마당에서 작업하던 두 청년 죄수가 닭모의 그릇 안에 있는 닭 사료를 훔쳐 먹었다는 것이다. 식당 근무 아주머니가 널빤지로 만든 닭모이통 안에 강냉이 가루와 배추를 잘게 썰어 섞어서 닭들에게 주었는데 두 청년 죄수가 달려들어 그것을 훔쳐 먹었다. 놀란 닭들이 소리치며 헤쳐지는 모습에 마침 마당에 들어오던 특사가 보았다. 이 사건으로 오늘 밤 사상투쟁회의가 벌어진다. 엄숙한 분위기에서 닭모이 훔쳐먹은 두 젊은이를 군중 앞에 내세우고 사상투쟁을 벌인다. 안전은 특사가 감방에 들어와서 말한다. 지금부터 12시까지 사상투쟁이다. 먼저 집단 처벌부터 시작하겠다. 모두 일어섰. 모두는 두 손을 들어 목 뒤에다 깍지 끼고 발바닥을 땅에 붙인 채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을 시작한다. 죄수 반장이 셈을 세고 전체는 셈세는 구령에 맞춰 움직여야 한다. 한 사람이라도 동작이 느리거나 동작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을 때는 하나부터 다시 시작한다. 500번 다 수행하는 사람이 없다. 200개 정도에서 대부분 쓰러진다. 나는 100개 정도 하고 기권하였다. 기권자에 대해서는 몽둥이로 몇 대씩 때려준다. 힘들게 뽐뿌하기보다 차라리 몇 대 맞는 것이 더 편했다. 사상투쟁은 죄수반장이 2명이 투쟁 대상을 끌어내 때린 것으로 시작된다. 주먹으로 온몸과 머리를 강타 먹이며 발차기를 하여 죄수를 반죽음 되게 만든 다음 호상 비판하라고 한다. 방 안에 앉았던 한 죄수가 나와서 말한다. 야, 이 새끼야! 내가 닭모이 훔쳐 먹기 때문에 닭모이 먹지 않은 나까지 고생하게 만들었다. 라고 하면서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칼을 잡아 쥐고 벽에 찢어놓고 제 자리로 들어갔다. 다음 차례도 역시 다른 죄수가 나와서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두 청년에게 행패를 가하고 들어간다. 여러 명이 호상 비판이 끝나고 닭모이 훔쳐먹은 두 죄수를 마주 세우고 호상 비판시킨다. 두 죄수는 서로 한 대씩 엇받고 때리는 방법으로 호상 비판이 끝난다.
두 청년을 한참 동안이나 때리고 발로 차며 굴리며 찢어쓰며 하다가 오토바이 처벌을 준다. 오토바이 처벌은 방바닥에 두 발을 약간 벌리고 서서 다리를 굽혀 키를 낮추고 몸을 앞으로 수그린 상태에서 두 팔을 수평으로 앞을 향해 쭉 펴서 마치 오토바이 손잡이 잡는 형태를 취하는, 머리는 쳐들고 눈은 앞을 곧게 보아야 한다. 이때 발 뒤축은 약간 쳐들고 앞부분만 땅을 딛고 서야 한다. 오토바이 처벌은 몇 분만 견디자 해도 참아내기 어렵다. 처벌받는 두 죄수의 멀꼬른 말이 아니다. 매 맞은 후가로 온통 얼굴이 퍼렇게 비몽해지고 후줄근하여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면서 사상투쟁을 극복해 나간다. 피곤한 가운데서 자정까지 사상투쟁 회의를 끝마치고 취침이 시작되었다. 여느 때처럼 감방 내 경비성원 첫 번째 조 인원들은 서 있고 다른 죄수들은 차디찬 습기 밴 콘크리트 바닥에 들어눕는다. 온밤 시끄럽게 달려드는 이와 빈대의 성화에 또 매 시간마다 경비 교대하는 잡성들, 온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속에서 집결소의 하루가 끝나갔다. 집결소의 또 다른 하루를 펼쳐보자. 오늘 아침 나는 이신명조의 작업조에 배속되었다. 권총찬 안전원 특사는 작업조를 승리호 자동차 적재항무에 앉히고 집결소에서부터 30리 거리 되는 농촌 마을로 데리고 나간다. 산골 입구까지 가서 차에서 내린 우리는 구불구불한 달구지기를 따라 산둥성 위에 펼쳐진 강냉이 밭으로 올라갔다. 협동농장이 강냉이 밭이었다. 10여 종보나 되는 넓은 강냉이 밭에는 갓 베어놓은 강냉이떼 무더기들이 려를 지어 있다. 특사는 한 사람씩 한 줄씩 맡아서 강냉이 이삭을 따라 두 명이 한 무지씩 모아놓으면서 빨리 일에 착수하라고 독촉한다. 일에 착수하자 곧 특사와 죄수반장은 고화되기 시작한다. 몽둥이를 휘둘러대면서 빨리 하라고 고래고래 고함 지른다. 죄수들은 강냉이 이삭을 뜯으면서 특사와 반장의 눈을 피해가며 생강냉이를 가만 까먹는다. 늘 배가 고파 헤매던 죄수들에게 생강냉이를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것이다. 배고픈 참에 생강냉이 몇 이삭씩 먹으니 허리가 좀 펴지는 감이 든다. 가만히 생강냉이를 먹다가 감독 눈에 들키는 죄수도 있다. 감독에게 들킨 그들은 강냉이 밭에서 죽도록 매를 맞고 발길에 채인다. 그래도 또 감독놈이 눈을 피해가며 조심스레 생강냉이를 먹는다. 죄수 반장도 특사의 눈을 피해가며 또 다른 죄수들의 눈을 피해가며 조심스레 생강냉이를 먹는다. 배고픈 생각은 반장이나 평죄수나 마찬가지다. 작업장을 감시하던 특사는 뒤떨어져 나가는 죄수들을 향해서는 늦게 일한다고 때리고 발로 차며 앞서 나가는 죄수들은 더 빨리 나가라고 때리며 잔다. 특사 가까이에 있는 죄수에게는 몽둥이와 주먹으로 다스리며 멀리 떨어져 일하는 죄수에게는 돌멩이를 던지며 못 견디게 군다. 억울하게 맞아대며 일하는 죄수들이 강제노동은 참말로 처참하다. 농장원 주인이 포전을 돌아보다가 고아되는 감독놈이 광결인 동작과 재빠른 손 동작과 움직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본다. 실로 일하는 노예와 감독하는 노예 주인이 장면이다. 쫓기며 매맞으며 드넓은 강냉이밭 이삭 따기 오전 작업이 끝났다. 반머리에 앉아 짐승 사료 같은 집결소의 밥으로 점심을 먹고 휴식도 없이 오후 일을 계속한다. 오후 작업은 밭 가운데 따놓은 강냉이 이삭을 운반하여 밭 한가운데 한 장소에 모았다가 트락토르에 실어 운반하는 일이다. 네, 사람들은 마대 주머니 하나씩 가지고 구석에서 이삭 강냉이를 넣어서 운반한다. 한 마대에 30kg 정도 된다. 누구나 다 밭에서 뛰어다녀야 한다. 걸어 다니는 것은 절대 허용 안 된다.
걸어다니는 사람은 매를 맞아야 하며 형벌도 받아야 한다. 무거운 강냉이 마대를 메고서도 밭에서 달려야만 한다. 빈 마대를 가지고 강냉이 담으러 갈 때는 더 빨리 달려야만 한다. 이 큰 밭에 온통 달리는 사람뿐이다. 나는 마대 주머니에 이삭 강냉이 한 가득 넣어 메고 달리다가 구루턱에 걸려 밭고랑에 넘어졌다. 어깨와 머리 위에 마대 주머니가 올려놓인 채 엎어져서 일어날 수가 없다. 균형 잃은 자세로 호국 넘어지면서 왼쪽 팔 근육에 강냉이 굴거리가 찔리면서 피가 흘러내린다. 넘어진 나를 본 특사가 다가온다. 나는 그가 부축하러 오는 줄 알았다. 그런데 오더니 부축이 아니라 매질을 하는 것이다. 이 두레기 새끼야, 썩은 밥 먹었느냐? 눈가를 바로 뜨고 다녀라. 그는 몽둥이로 넘어져 있는 나를 때렸다. 서름과 분노가 한데 엉켜 순식간에 초인간적 힘이 솟는다. 벌떡 일어나서 마대를 메고 달렸다. 죄수들은 뛰어다니며 고역에 시달리니 힘이 진했다. 마대 주머니 안에 강냉이를 주워 넣을 때 조금이나마 힘을 조절한다. 앉아서 천천히 주워 담으며 요령쥐를 부린다. 그러면 감독은 또 소리치며 달려든다. 어느 놈이 땅에 엉치를 붙였어. 엉치 들어라. 죄수들은 강냉이 밭에서 비칠거리면서도 부단히 뛰고 또 뛴다. 어느덧 그 넓은 강냉이 밭 이삭들이 모두 밭 가운데로 모여졌다. 안전은 특사는 죄수들을 모이게 한다. 죄수들이 두 줄로 모여섰다. 개새끼들 이제부터 처벌 줘야겠어. 그렇게 말하더니 보선으로 오는 오르막 달구지길에 데리고 가서 소리친 급보로 갓! 우리는 경사도가 30도 이상 되는 오르막 달구지길에서 두 줄 지어 뛰기 시작하였다. 내리 방향으로 뛸 때는 좀 괜찮은데 오르막 방향으로 뛸 때는 숨이 막히고 가슴이 막 터질 지경이다. 약 100m 되는 거리를 10번이나 왕복 달린다. 나와 62세에 난 갑산 령감과 59세에 난 검산리 령감셋은 달리는 죄수들 속에서 10여 미터나 뒤떨어지게 되었다. 힘들어서 젊은 축들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다. 새 투레기들 때문에 뒤로 다시 돌아, 다시 달려라. 특사의 호령에 따라 다시 달린다. 첫 번째 달릴 때보다 두 번째 달릴 때 더 힘들었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또 더 힘들었다. 달리는 횟수가 늘어갈수록 점점 더 힘들었다. 일보다도 몇 곱절 더 힘든 처벌이었다. 죄수들은 나와 갑산 령감과 검산리 령감을 맨 앞자리에 세우고 가장 든든한 청년들이 2명씩 량발을 자기들이 어깨 위에 메고 달리게 한다. 우리 세 늙은이가 잘 뛰지 못했기 때문에 집단 달리기 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10번째 오르막 방향으로 달릴 때 갑산 령감이 졸도했다. 고혈압 병이 있는 갑산 령감은 정신을 잃고 달구지길 가운데 쓰러졌다. 젊은이들은 령감이 웃옷을 벗기고 인공호흡을 시켰다. 1시간 정도 지나자 령감은 정신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되어 달리기 처벌은 끝나고 나와 검산리 령감은 또 개별 처벌을 받았다. 10kg 정도 되는 커다란 막돌을 2개씩 량 옆구리에 끼고 뽐뿌 100개를 처벌받았다. 힘으로가 아니라 악과 투지로 저항을 극복하였다. 처벌이 끝나자 농장 뜨락도루가 올라왔다. 죄수들은 불이 번쩍 나게 뜨락도루 적자무에 강냉이를 상차하였다. 뜨락도루가 연속 올라온다. 어두울 때까지 강냉이 이삭 운반 작업을 모두 끝냈다. 어둠이 깃들자 집결소 승리호 자동차가 강냉이 밭에 왔다. 우리는 자동차 적재함에 강냉이 이삭을 수두룩하게 실었다. 이 강냉이는 집결소 안전원들의 몫으로 모두 그들의 집으로 흘러갔다. 죄수들이 공짜 노동력으로 농장의 강냉이 수확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비법적으로 강냉이를 받아서 집결소 안전원들의 검은 뱃속을 살찌우는 것이다.
감방의 죄수들은 이 같은 비법적인 현상을 보고서도 그 누구에게나 그 어디에나 신고도 할 수 없는 신세다. 참혹한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집결소 감방에 들어왔을 때는 저녁 9시가 넘어서였다. 집결소 격리 지도원이라는 상위 견장을 단 자가 떽떽 고하되며 감방에 들어오더니 오늘 밤에 또 사상투쟁을 벌인다는 것이다. 오늘 낮 1호 감방 안에 영양가루인지 염량가루인지 하는 것을 보관했는데 어느 놈이 자물쇠를 까고 들어와 자루를 도적질해 먹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범인을 찾을 때까지 사상투쟁회의를 하겠다고 한다. 강냉이 가루와 콩가루를 일정한 비율로 섞은 것에다 당분을 약간 넣은 것인데 사람 먹기가 괜찮은 가루다. 사람들은 이 가루를 영양가루라고 한다. 다른 말로는 염소와 양에게 먹이는 사료라고 해서 염량가루라고도 한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들어도 기가 막히고 들어도 숨이 올라오지 않는 북한의 인권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는 오늘도 북한을 담대하게 읽어내고 또 읽어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또 이제 이번 주도 거의 다 갑니다. 내 삶에 발자국을 찍었던 시간들, 또 이제 돌아봤을 때 후회 없는 시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각자가 모두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늘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영주였습니다.